자,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44불이었던 국제유가는 지금 9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죠? 지금은 크루즈 여객선도 운항을 안 하고 선박도 그렇게 많이 운항을 안 해요. 그런데 왜 국제유가가 이렇게 2배 이상 오를까요? 코다리19 바이러스 초창기 때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찍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치솟았을까요? 자, 코다리19 바이러스 초창기 때는 산유국들이 마이너스 유가로 돌변을 하자 감산을 진행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경제 회복이 돼가면서 이제는 국제유가가 증산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증산을 요구해도 바이든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하다가 증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거절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고유가로 가면 갈수록 물가가 상승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이든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을 해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를 해서 그동안 저유가를 유지를 했었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상당히 더딘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을 하였고, 갑자기 세일가스를 비롯한 석유와 가스 규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진 뭐 그렇다고 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 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사우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국책 산업이 이렇게 있는데 사우디의 적극적인 감산과 증산,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러면서 유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정말 좋았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가면서 사우디를 적폐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빈살만 왕세자를 살인자로 몰아가면서 사우디와 관계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중에서 자말 카슈크지라는 반정부정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이 당시에 럼프 형은 빈살만 왕세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아직까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사우디 사건에 연루되는 거를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자, 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사우디로 한 걸음에 달려간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엔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을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사우디에 그냥 전화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누구에게 했느냐? 지금 현재 사우디 국왕이 아니라 이미 통치해서 손을 뗀 빈살만 국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카슈크지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당신은 살인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며 이야기를 꺼냈고, 사우디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 역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를 버리고 이란과 핵 협상을 다시 합니다. 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5월에 이란 핵 협상 파기를 결정했었죠. 자, 그리고 럼프 형이 집권하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도 관여를 했었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석유 증산에 대한 압박을 높였어요. 자, 그래서 럼프 형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국제유가가 이렇게 45불에서 76불까지 상승이 나왔어도 오펙에 의해서 증산을 압박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안정화를 찾고 45불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본인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가 안정화에 힘을 쓴 것도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와 너무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에 국제유가는 거의 하락한 적이 없고,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자유에는 비용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천연가스와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조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게 러시아 에너지 규제에 반대했습니다. 그 덕분에 130불을 돌파했던 국제유가가 그나마 이렇게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것만 봐도 국제유가가 치솟든 말든 바이든 정부는 신경을 안 씁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든 말든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지속되는 상승이 나왔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국제유가가 너무나 치솟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최악의 지지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사우디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석유 증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사우디에서는 이 의견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죠. 유가가 상승한 원인은 원유 공급 부족이 아니라 본인들이 탈화석 에너지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유를 들어대며 증산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유가 증산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 증산을 거부했고 그 결과 기름값이 폭등했고 가스값 같은 경우에는 5배 이상 폭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세일가스 쓰면 되지. 사우디가 저렇게 으름장을 놔도 미국은 세일가스가 있잖아. 세일가스 지난번에 향후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세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산유국가의 경쟁과도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3년 전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첫날부터서 세일가스 업체를 공격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 시설을 메탄 규제 대상으로 확대를 한다. 특히 세일가스를 채취할 때 쓰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매연을 일으키며 천식과 호흡기 질환 등 위험한 상황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세일가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규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용 등급을 낮춰서 은행을 통한 신용 대출을 못 받게 만들었고 또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수송 산업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역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게 세일가스 업체의 기업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일가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주가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취임했을 때는 초창기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여러분 5월 11일 날 세일가스 업체의 주가가 확 내려가죠. 자, 이때는 세일가스 업체가 러시아의 해커들에게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서 세일가스 채취를 중단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세일가스 업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서 세일가스 채취를 중단시킨 게 바이든 정부였죠.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추 탐사선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고 진행을 못하게 막았는데 이제 와서 세일가스 업체에게 증산을 해달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일가스 업체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원유를 생산하고 탐사하기 위해서 시추 설비와 운송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증산을 하고 싶어도 증산을 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냈습니다. 자, 석유값이 폭등하자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도 폭등을 했는데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는 건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천연가스가 폭등했던 이유는 미국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바이든 정부는 2천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냈었죠. 근데 이걸 한 번 냈습니까? 네, 무려 3번 넘게 미국은 경기 부양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2천조 원, 두 번째는 3,386조 원. 첫 번째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통과가 됐고 미국인들도 열광을 했습니다. 일도 안 해도 한 달에 160만 원을 준대. 와, 너무 좋다. 와 하면서 바이든 짱 하면서 지지율도 올라갔지만 여기서 너무 뽕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추경을 더하면서 2조 5천억 달러의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인프라까진 그래 그렇다고 쳐. 마지막에 미국 가족계획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너무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당내에도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공화당도 반대를 했고 민주당도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당이 반대를 했는데 이든이 형 혼자서 독자적으로 자꾸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다가 또 이든이 형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악의 결단을 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을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참패를 겪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뉴스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걸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엔 여러분 바이든 정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길 바라는 것 같고 침공하라고 도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가와 천연가스가 폭등하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와서 오르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침공해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고 천연가스가 오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러시아를 규제할 때마다 본인의 지지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일부러 도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발생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벌써부터 인플레이션과 기름값이 오른 이유는 푸틴 탓이다. 이렇게 지금 도발하면서 중간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 선거 전략을 11월 달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잠깐 내려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미국이 개입하면서 점점 시간을 끌면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이라도 내렸을 때 주유를 하시고 주유하실 때 꼭 가득 채워서 주유하시기 바랍니다.